안녕하세요. DTRD의 백주현입니다. 오늘도 역시 구축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어요. 이 아파트는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해 있는 40평대 구축 아파트고요. 자, 이 아파트를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마음 먹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40평대 우리 구축 아파트에서 주방과 거실을 취하는 형태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한 번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많이들 사용하시지 않는 색감을 통해서 우리가 톤 앤 매너를 완벽하게 맞춰준 집이기 때문에 이 주방의 뷰가 굉장히 아름답게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40평대 구축 아파트의 주방 거실 치환 현장 둘러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인트로 때 보여드렸던 주방과 거실이 치환된 형태의 현 주방을 보고 계십니다. 먼저 이 주방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주방과 거실이 치환된 형태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집들, 어린아이가 없는 대부분의 집들은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행위, 혹은 소파에 앉아서 협탁에 있는 간식을 먹거나 독서를 하는 정도의 행위만 이루어지는데, 그런 행위의 종류에 비해서 우리 구축 아파트들의 거실 공간은 갖춰진 형태에서 너무 큰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에 반해서 40평대 구축 아파트의 주방 공간들은 대부분 숨겨져 있는 기역자의 형태라든지 굉장히 협소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들, 6인에서 8인 이상 정도에 되는 식탁이 들어와서 그 공간을 조금 더 다채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구축 아파트의 형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께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드렸고, 고객님도 흔쾌히 승낙을 하셔서 지금 이런 형태의 주방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주방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먼저 주방과 거실을 치환할 때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또 이런 채광입니다. 우리 남쪽으로 크게 나 있는 이 창을 많이 가릴까 봐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뒷면에 붙어 있던 냉장고와 키 큰 장들을 모두 옆면으로 옮겨서 A면과 B면으로 구성된 주방을 만들었고요. 보시다시피 채광은 완벽하게 살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긴 이 아일랜드는 길이가 3m가 넘고 폭도 1.2m로 세팅된 대형 아일랜드가 들어올 수 있었어요. 우리가 저 안쪽에 갇혀있던 주방에 비해서 훨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도 넓어지기 때문에 이 뒤쪽에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놓고서는 왔다 갔다 음식을 할 수 있는 동선이 확보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요리를 하실 때에도 훨씬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폭을 1.2m로 설정함으로써 내부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납과 외부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납들을 모두 살려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입주하신 우리 고객님께서도 이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메인 주방이 만들어지고 옆면으로 수납장의 형태들을 모두 챙겼습니다. 일단 우리가 커튼을 쳤을 때 냉장고들이 이렇게 가로막지 않도록 커튼을 받아줄 수 있는 벽체를 하나 구성하고, 김치 냉장고와 변온 냉장고와 포도 냉장고를 모두 넣고도 넓은 600폭의 키 큰 장 2개를 놓고 상하부장으로 나뉘어지는 깊은 장들도 추가로 설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들의 수납을 챙기고도 남는 공간이 있을 정도로 큰 수납들을 챙겨드릴 수 있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키 큰 장들을 활용할 때 안쪽에 깊이가 깊어지다 보니까 사실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팬트리 하드웨어들을 적용함으로써 문을 열면은 뒤에 있는 선반이 앞으로 당겨져서 안쪽을 활용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팬트리 하드웨어를 2개 정도 넣어드렸어요. 이쪽에 상하부장을 구성해서 비면의 답답함을 좀 없애고자 했어요. 우리가 공간을 앞으로 바라볼 때 이 면이 꽉 차서 있는 것과 상하부장이 나뉘어서 중단 공간이 읽혀지는 것들하고는 공간감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주방으로서의 도입부의 중단을 열어놓음으로써 이 공간이 훨씬 더 넓게 만들어져서 보이도록 의도를 했고, 이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식탁 자리를 같이 쓸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식탁에 앉아서 우리가 밥만 먹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있는 책 수납들 혹은 커피 머신 등을 활용해서 훨씬 다양한 행위들을 이 식탁에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어요. 이 식탁은 지금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소장품이신데 조만간 이 활용도를 보시고 더 큰 식탁으로 바꾸신다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간이 기존의 주방이었던 공간의 일부입니다. 왜 일부냐면은 보통 기존의 공간은 이렇게 오픈된 공간이 있어서 안쪽에 기역자의 조리 공간이 있고 위쪽은 발코니가 보이는 창이 있는 그런 구조의 구축들이 많고요. 이 집도 마찬가지였는데 보통은 여기에 이제 냉장고, 뭐 키 큰 장 이런 것들을 놓으시고 한 4인용 식탁 정도를 놓고 사용을 하시죠. 근데 우리는 거실과 주방을 치환해 줌으로써 이 공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V를 보고 소파에 앉아서 릴렉스할 수 있는 미디어 공간으로 바꿔드렸고요. 지금 보이시는 공간만으로도 충분히 4인 이상의 가족이 앉아서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리 공간은 어떻게 했냐?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이 기존의 조리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좁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 벽체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실로 바뀐 공간에 TV를 걸기 위해서 그 벽체의 길이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를 막아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좁게 느껴지실 뿐이고요. 실제로 조리 공간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기역자 형태의 주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치환을 할 때 이 바깥쪽에 남는 이 짜투리 공간을 런드리룸으로 많이 세팅을 해드려요. 세탁기를 놓고 바로 꺼내서 갤 수 있고 바로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들로 많이 만들어 드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을 잡다 보니까 남편분을 위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남편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했고 고객님께서도 그런 공간이 필요하시다고 저희에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난방 분배기와 수도 설비가 있던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부장을 만들었고요. 이 하부장에는 남편분을 위한 취미 수납들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이쪽에 우리가 자동 급배수가 되는 로봇 청소기를 매립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문만 열어놓으면 항상 집 전체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안 보이는 곳으로 수납될 수 있도록 로봇 청소기를 세팅해드렸고 이 안쪽 공간은 이제 남편분이 취미생활을 즐기시기도 하고 본인의 업무도 처리하실 수 있는 작은 1인 오피스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복도 공간을 지나서 이제 간단하게 안방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이 복도에 대해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멈췄어요. 보통 우리가 40평대 구축 아파트에서 이렇게 현관을 들어와서 쭉 이어져 있는 복도를 구성할 때 공간이 조금 더 깊이감 있어 보이고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벽체를 철거하고 저 안쪽에 드레스룸에 있는 화장대를 노출시키는 방법들을 많이 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훨씬 더 넓은 복도 공간을 형성하고 공간의 깊이감과 길이감을 넓혀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고객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납을 챙겨 가시길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도를 더 확장할 수는 없었고 이 짧아진 복도의 길이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끝에 브론즈경을 넣어서 반사로 인해서 이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벽체를 비율에 맞춰 나눠서 이 남아있는 공간에 우리 고객님의 취미 생활과 결합된 오브제들을 놓고 사용하시길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에 스팟라이트 하나를 달아줬습니다. 자, 그래서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여기가 왜 이렇게 좁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우리가 가벽을 하나 작성을 했어요. 보통의 40평대 혹은 뭐 그 작은 평형대라도 구축 아파트들은 안방이 굉장히 크기가 커요. 옛날에는 손님들을 이제 안방으로 모시고 와서 생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안방 형태를 크게 뽑혔었는데요. 우리는 그 부분을 활용할 때 보통 붙박이장을 길게 설치하고 문 앞으로 침대를 놓고 쓰시는 이 형태를 좀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쪽으로 공간을 분할하기 위해서 벽체를 하나 신설하고 이 공간을 아늑한 침실 공간만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이 벽체를 활용해서 안쪽에 붙박이장을 구성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 붙박이장은 기존에 있는 드레스룸에 있는 붙박이장과 이어지면서 한 공간 안에서 훨씬 많은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구성된 겁니다. 자, 다시 주방 공간으로 나왔습니다. 이 주방 공간으로 다시 나오게 된 이유는 아까 인트로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을 소개시켜 드리기로 한 두 가지 이유 중에서 한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뭐냐 하면은 이 주방 공간의 톤 앤 매너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집을 구성할 때 우리 고객님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우리 고객님은 따뜻한 느낌이 도는 공간을 선호하셨고 너무 어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선택하게 된 자재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우리 레놀리사에서 나오는 콘크리트 샌드 제품이고 이 콘크리트 샌드 제품은 이렇게 가구도어와 함께 맞춰서 생산이 되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 벽면과 아일랜드 하부장에 대한 색감을 맞춰 놓았는데
저는 이 공간이 반대뼈까지 같은 공간으로 읽혀지는 것들이 긍정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붉은 기운이 살짝 있는 이 제품을 전체적으로 돌려놨을 때 전체적인 무드가 깨질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콘크리트 느낌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질감 하나가 추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돼서 선택하게 된 게 바로 이 제품, 같은 레놀리사에서 나오는 피칸 웜그레이 제품입니다. 사실 이 제품을 선택하는데 저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실제로 시공된 사례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느낌을 확인하고자 큰 샘플을 받아서 현장에 붙여놓고, 우리 먼저 골라져 있던 콘크리트 샌드와의 질감과 색상 차이를 비교해 봤더니 모두의 의견이 일치해서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하부장도 같은 제품으로 마감되어 있는 가구 재질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같이 선택해서 사용했을 때 이렇게 같은 톤으로 마감을 지을 수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상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상판이 우리 콘크리트 느낌이 나는 아일랜드의 상부로도 올라와야 됐었고, 우드 느낌이 나는 B면의 미드웨이와 상부에도 올라와야 되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두 제품 모두와 이질감이 없어야 됐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품을 세라믹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뿐인데요. 이 제품 자체가 반사광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매트한 질감들이 전체적으로 잘 어울릴 거라고 판단을 했고, 정말 많은 세라믹들을 비교해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제품을 선택해서 전체적인 톤 앤 매너를 완성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40평대 구축 아파트 둘러보셨는데 어떠셨을까요? 제가 도입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은 거실과 주방이 치환된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만 치환된 형태라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집을 고민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 집안에서 머무르는 구성원들이 조금 더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지낼 수 있을지, 혹은 어떻게 해야 이 한 공간에서 다양한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나온 결과물들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더 다양한 고객님들과 더 다양한 형태의 집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상 DTRD의 백주현이었습니다. Just ask your father.